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 바나나 목걸이를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제가 진짜로 계속 저면 관수를 해놨거든요. 해갖고 뿌리가 지금 다 내려서 완전히 전부 다 활착을 마쳤어요. 진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착을 시켰거든요. 전부 다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는 다 꺼내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혹시 여기 보세요. 뿌리가 잘 났죠? 뿌리 지금 이렇게 나갔고, 다른 화분에 얘는 가려고 다른 화분에다가 뿌리를 내갖고, 자, 이렇게 전부 다 활착을 했어요. 일단 지금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공간이 없어갖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얘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활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다육식물이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잘못된다. 보통 그럴 수 있죠. 모든 식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 활착을 시킬 때 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런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육이를 키우느냐,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키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분갈이를 바로 하고도 다육이에게 물을 무섭지 않게 주는 분이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는 다육이를 키우는 그 경험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뿌리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습이 일어났을 때 다육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과습은 나빠요. 그러니까는 화분 안에 물이 상시 차 있어서 뿌리가 상시 수분에 젖어 있을 때는 그건 나빠요. 그건 나쁜데, 과습하고 무름병을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돼요. 무름병은 말 그대로 무름병균이 그 화분 안에 있으면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돼갖고 다육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무름병균에 관한 그런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땅 속에 있던 무름병균이 그 다음에 이 지상부로 올라와, 뿌리 근처에 지상부로 올라와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을 일으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름병을 앓은 다육이를 뽑았을 때 뿌리가 너무 멀쩡해서 당황스럽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괜찮은 건가라고 착각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저희 엄마가 계속 그러세요. 야, 뿌리가 멀쩡해, 뿌리는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무름병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에 살고 있는 균이지만, 자, 이제 오염이 일어날 때, 이제 감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땅가 부위로 올라와서 상처에 침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속에서부터 무름병균이, 물론 진짜 못에 정말 작은 그 실뿌리 가닥부터 이렇게 감염이 타고 올라오는 거는 아마 중간에 그런 일은 진짜 드물 거예요. 그런 일은 드물고, 보통은 목대나 잎이나 중간에 생긴 그런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입장 하나의 상처를만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 입장 하나만 새까맣게 물러갖고 썩어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대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목대가 썩으면 잎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무름병균은요, 병균은 어떤 성장을 하는 그 온도만 맞으면 20분 만에 두 배씩 이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다육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20분 만에 두 배씩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물음병하고 막연한 과습하고 혼동을 하시면은 다육이를 키울 때 조금 더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습과 물음병균에 의한 병 감염은 다른 문제예요. 과습이라는 거는 화분 속이 상시 젖어 있어서 뿌리가 산소하고 산소랑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물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이제 어떤 또 호르몬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 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물꽂이에도 뿌리 잘만 뻗고 잘만 살던데 왜 화분 속은 과습이 일어나면 왜 그게 물꽂이랑은 다른 거지? 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요즘에도 되게 좀 의문이 많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꽂이를 해갖고 상시 물속에 뿌리를 담가 놓은 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하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 과습이 돼갖고 다육이가 혹은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그 활짝 시키려고 완전히 상처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마르지도 않은 그 상처 절단을 한 이 바나나 목걸이를 제가 물속에다 푹 잠궈가지고 한 3, 4주 동안 그 영상 촬영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담가 놓았어요. 그랬는데 화분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막연하게 물음병과 그 다음에 또 이 과습을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이코르다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이코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다육 생활을 하시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병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잘 발생을 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고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물음병은 여전히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음병균은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는 진짜 편모처럼 생긴 뭐라고 해야지 꼬리가 있대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세균이 물음병균이.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요 표면가에 많이 병균이 있으면서 빗물이 막 토토토토토 튀잖아요. 그 튀는 핏물을 가지고 빗물을 갖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음병균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면은 이 화분을 흙바닥에 놓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는 모두 다 테이블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염려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요런 좀 글들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세요. 이 다육이 물음병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을 찾아도 그게 나오지 않지만 난 물음병에 관해서 검색을 하시면 난 물음병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음병균은 같은 병균이 모두 식물, 과일, 화해에 다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내용은 내나 같아요. 그러니까는 난 물음병균에 관한 정보를 조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막연하게 몰라서 갖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바나나 목걸이를 적심을 해갖고 진짜 근 한 달 동안 물꽂이 하듯이 흙에다 담가가지고 저면관수를 계속 해갖고 그 뿌리 내리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유사한 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샤를로즈를 적심을 해갖고 그 적심한 그 밑에 몽댕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었거든요. 그 입장이 몇 개가 없었어요. 제가 적심을 하도 못해가지고 진짜 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걔를 제가 물속에다가 진짜 근 몇 주 동안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물로 영양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새끼들을 많이 달아줬어요. 지금 자구가 한 4-5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연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다육이가 가는 거는 이제 진짜 병균 때문에 그렇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외부 곰팡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화분에 활착만 잘 해서 물을 잘 먹고 이제 좀 땅땅하게 건강해진다면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모든 과정에서 다 성공적일 수는 없고요. 또 활착균만 없다면 세균만 없다면 활착이 조금 늦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께 무름병과 간간히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려요. 왜냐고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름병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